안녕하세요. 한국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밀리 첸으로 28세 젊은 과학자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한국에서 펼친 놀라운 모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밀리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본 사연은 레딩 크리디트의 사연을 다시 각색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첸입니다. 제 나이 28세로 중국계 미국인 AI 연구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990년대 초 부모님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셨죠. 아버지는 컴퓨터 엔지니어, 어머니는 수학 교사셨어요. 우리 집은 늘 첨단 기술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릴 적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밤낮 없이 일하셨고 저는 종종 혼자 집에 있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개미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죠. 그들의 조직력과 효율성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보곤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작은 로봇 키트를 받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새워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재미에 푹 빠졌죠. 그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이 개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죠. 부모님은 늘 저에게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라고 격려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했고 AI를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졸업 후엔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에서 2년간 근무했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경력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뭔가 더 큰 도전,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뉴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혁신적인 0.5나노 공정 반도체 기술. 이 기술이 AI 발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바로 이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릴 적 개미를 관찰하던 그 호기심 어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 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했잖아. 부모님께 한국행을 말씀드렸을 때 많이 놀라셨어요. 에밀리, 거기는 너무 멀고 낯선 곳이잖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아빠, 제 꿈을 위해서예요. 한국에서 AI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린 내 선택을 존중하마. 어디에 있든 넌 언제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2022년 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날아갔죠. 기내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때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두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022년 4월 15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공기,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김치찌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노신사 한 분이 보였어요. 바로 삼성전자의 60대 연구소장 백종훈 박사님이셨죠. 30년간의 연구 끝에 0.5나노 공정기술을 개발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에밀리 박사. 백종훈 박사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어요. 마치 제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죠.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백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뛰어난 두뇌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이만큼 성장했죠. 그 말씀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에밀리 박사님 같은 젊은 인재들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내가 온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곳에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연구소에 도착하자 백 박사님은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모두들 친절해 보였지만 그들의 빠른 한국어 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언어의 장벽을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백 박사님과 몇몇 연구원들이 저를 위해 환영회를 열어주셨어요. 한국식 고기구이 집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 맛에 감탄했죠. 하지만 소주를 처음 마셨을 때의 그 쓴맛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음식,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들.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에밀리,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꿈꿔왔던 거야. 이곳에서 너는 AI의 새로운 역사를 쓸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에 저는 제 꿈과 희망을 투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구소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회식 문화, 위계 질서, 빨리빨리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죠. 첫 출근 날, 저는 미국에서처럼 캐주얼한 차림으로 연구소에 갔어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정장 차림인 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백종훈 박사님께서 미리 준비해두신 정장 한 벌이 있어 급히 갈아입었죠. 그때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일하는 문화를 경험했어요. 언어 장벽은 정말 높았어요. 연구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아,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동료들의 빠른 한국어 대화를 따라가지 못해 자주 멍해지곤 했어요. 특히 님, 씨, 선배, 후배 같은 호칭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죠. 한 번은 나이 많은 연구원을 야라고 불러 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선배 연구원분이 건넨 소주 한 잔을 받아들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에밀리 박사,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주시는 술은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예요. 옆자리 동료의 속삭임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실감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일의 정확성을 중요시했는데 여기서는 빠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에밀리 박사, 이 보고서 내일까지 가능하죠?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에밀리, 넌 할 수 있어. 이것도 다 경험이야.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고향이 그리워지고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국 백종훈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백 박사님,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죠. 백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팀원들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주말엔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여기저기 다녔죠. 서울의 고궁을 둘러보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부르며 조금씩 한국 문화에 녹아들어갔어요.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의 때 제 의견을 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식 정장 차림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소주 한 잔쯤은 거뜬히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었죠. 문화적 차이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료들과의 갈등이었죠. 특히 40대 중반의 선임 연구원 이준희 씨와의 갈등이 가장 컸어요. 이준희 씨는 처음부터 저를 경계했어요. 어느 날 그가 다른 연구원들에게 하는 말이 우연히 제 귀에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기술을 빼가려는 스파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순간 느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일 이후로 일부 연구원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팀 미팅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죠. 연구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멈추는 것 같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찜통 같은 여름밤, 에어컨도 없는 작은 원룸에서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죠. 아빠, 엄마, 저 너무 외로워요.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잊지 마. 포기하지 말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여줘. 어머니도 눈물을 참으며 격려해 주셨죠. 우리 딸, 넌 할 수 있어. 우린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제안한 연구 방향이 팀 회의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이준희 선임 연구원은 외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 선배님, 제 제안은 단순히 외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과 외국의 기술을 접목시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백종훈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에밀리 말이 일리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준희 씨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23년 8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한낮의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AI 학습 모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펑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연구소 전체가 캄캄해졌어요. 순간 모두가 당황했죠. 누군가 정전이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실험 데이터들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어요. 백 박사님, 비상전원을 가동해야 해요. 그리고 임시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 말에 백종훈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에밀리, 자네가 주도해서 상황을 해결해보게. 저는 재빨리 팀원들을 조직했어요. 이 선배님, UPS 시스템을 점검해주세요. 정 선배님, 냉각 시스템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김 선배님, 저와 함께 임시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등 아래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작업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데이터 손실의 위험은 점점 커져갔죠. 그때 저는 평소에 연구하던 AI 기반의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개발 중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임시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해볼까요? 이준희 선임 연구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 저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어요. 손과 머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듯 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어요. 마침내 삐빅 소리와 함께
녹색불이 켜졌어요. 성공이었죠. 해냈어요.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했어요. 제 외침과 함께 연구실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전기가 들어왔고 에어컨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이준희 선임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첸 박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몇 달치 연구를 날릴 뻔했어요. 백종훈 박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자네는 오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어. 위기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날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료들은 제게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준희 선임연구원조차 제 의견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정전 사고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진정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제 아이디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제 연구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2024년 초 우리 팀은 삼성전자의 0.5나노 공정 기술을 AI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기술이 AI 칩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어요. 때로는 연구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이준희 선임연구원과 저는 이제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에밀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개발한 양자 알고리즘을 여기에 적용해보는 건 어때? 이 선임연구원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거예요. 이 선배님, 양자 알고리즘과 0.5나노 기술을 결합하면 AI의 연산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즉시 이 아이디어를 실험에 옮겼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성공했어요. 제 외침에 모두가 모니터로 몰려들었어요. 화면에는 믿기 힘든 수치가 떠 있었죠. AI의 학습 속도가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되었고 에너지 소비는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백종훈 박사님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우리나라 AI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던 그 순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요. 우리의 연구 성과는 곧 세상에 알려졌어요. 외국인 여성 연구원, 한국 AI 기술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의 신문을 장식했죠. TV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개방적인 연구 환경,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에밀리 박사님,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할아버지도 계셨죠. 그날 밤 연구소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이준희 선임연구원이 건배를 제안했죠. 에밀리, 자네가 우리 팀에 와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네. 이제 자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료야. 건배, 모두가 함께 위하여를 외치는 순간 저는 이제 정말로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죠. 2028년 우리 팀이 개발한 AI 기술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AI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저는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해 가을 뉴욕에서 열린 유엔의 AI와 인류의 미래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객석에는 부모님도 계셨고 백종훈 박사님과 이준희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도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정신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협력의 가치, 끈기,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과 정신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6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제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이제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걸은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제 꿈은 한국을 세계 AI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한 이 말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2030년 백종훈 박사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수상 소감에서 박사님은 저를 특별히 언급하셨죠. 에밀리 첸 같은 젊은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한국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2032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한 젊은 유학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첸 박사님,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자신의 꿈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본 2028년 이후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UN 연설 때의 선 모습,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AI 기술, 그리고 제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모습까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AI 알고리즘 연구에 몰두하다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 줄은 몰랐네요. 꿈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꼈던 감동과 자부심은 너무나도 진실되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의 혁신 정신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도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백종훈 박사님, 이준희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 꿈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연구실로 향하려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도전 앞에서 절대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꾼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뤄낼 동료 연구원들을 믿습니다.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에밀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에밀리 박사님의 앞날에 모두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